안녕하세요. 영등포 50%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못 만나 뵙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.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19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가 궁금하기도 한데요. 지금 여의도 50플러스 앙카라 공원에는 벚꽃이 저울로 피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기 마련인데요.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문득 멈춰졌을 때 가만히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일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 느닷없음과 알 수 없음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만남을 멀리하고 자발적 고독을 선택했지만 이 시간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김 작가의 문학살롱 함께 하겠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네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베르 까미의 그 페스트입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저는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이 페스트를 읽게 되었는데요. 재난을 그 주제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70년 전에 까미가 이 작품을 쓸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그 때묻지 않고 그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까미만이 주는 어떤 신선한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. 이 작가의 사진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저도 오랫동안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.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페스트는 알베르 까미가 34살에 쓴 작품입니다. 초고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품인데요. 정말 놀랍죠?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최대의 걸작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있는 이 페스트는 공포와 죽음, 이별의 아픔, 또 극한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는 작품입니다. 1947년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많은 동시대인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일약 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로부터 10년 후에 역시 그 알베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죠. 페스트는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, 인간이 가지는 조건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. 그 당시에 70년 전에 2차 대전 이후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재난, 바로 전쟁이게 되겠죠. 그 전쟁을 은유하고 있기도 합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전쟁에 부근가는 일이겠지요. 네,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오랑시의 사진에 보시다시피 페스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. 죽은지 한 마리가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주인공 리우는 빈민가 쪽으로 가면 뭔가 발견하겠지 하고 찾아가 봤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아주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쥐를 발견하게 됩니다. 뒤이어서 사람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사망자가 막 치솟자 중앙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봉쇄하게 됩니다.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였죠. 꽉 막혀 있는 도시 안에서 무력해져 있던 사람들은 장타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페스트와 싸우게 됩니다. 그렇지만 소설은 한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느끼고
그 고통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재난에 대처하는 그 사람들의 서로 다른 태도, 또 그들이 가진 그 인간의 본성, 또 그런 인간의 그 참 모습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. 이 페스트는 프랑스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캐릭터가 잘 살아있다는 점입니다. 소설의 주인공인 그 의사 리웨, 이 사람은 정말 그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잘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고요. 또 두 번째, 그의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말단 공무원 그랑, 또 부당한 죽음을 거부하기로 한 타루. 타루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심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. 또 오랑이 취재를 왔다가 우연히 취재를 왔다가 갑자기 오랑이 봉쇄되는 바람에 도시에 갇히게 된 기자 랑베르. 랑베르도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죠. 그리고 페스트는 그 신이 그 내린 징벌이다. 우리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하는 판너르 신부. 또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은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그런 코타르,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. 이 인물들 중에 저는 그 한 4가지 그 유형의 인물로 이렇게 좁혀봤는데요.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. 그것만이 이 어려운 재난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리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보건대를 조직한 장타루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처음에는 그가 왜 오랑에 와 있는지, 또 그 다음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인지 독자들이 잘 모릅니다. 근데 나중에 이 장타루라는 인물이 그 밝히는 바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검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. 아주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받아서 가출을 해서 떠돌아다니는 인물로 나옵니다. 그때 장타루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아버지가 내리는 그 사형 선고는 내가 막지를 못했지만 우리들한테 내려진 이 사형 선고 같은 페스트는 내가 막아보겠다 하고 보건대를 조직하는 인물이거든요. 굉장히 능동적인 인물이죠. 예, 그리고 또 그 랑베르라는 기자는 계속 나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취재 왔을 뿐인데 여기 갇힌 것이다. 나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사 리우를 찾아옵니다. 그렇지만 원칙주의적인 이 의사 리우는 거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불법적인 방법인데요. 불법적인 방법, 이제 돈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어느 날 그 랑베르는 리우를 찾아와서 나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.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합니다. 그래서 이 랑베르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내가 먼 곳에 있었고,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리우라는 인물도 그 멀리 요양병원에서 아내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져 있다는 상황. 그 봉쇄라는 그 어떤 패스트보다도 더 무서운 봉쇄라는 것들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, 이런 것들을 랑베르나 리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우리 모두도 보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상황,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, 또 그런 어떤 병마와 코로나19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종사자들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그때의 상황과 지금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등장인물을 통해서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. 네. 카미는 그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패스트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,
난데없이 봄을 잃어버렸고 또 그 잃어버린 봄을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고 다시 누릴 수 없는 봄이기도 합니다.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 희망의, 긍정의 그 힘을 전달하고 있는데요.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답답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단락이기도 한데요.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500페이지가 되는 책에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밑줄을 그어봤는데요. 의사 리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작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. 패스트 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코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지도를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. 각자가 그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거나 밑줄 긋고 싶은 생각이 있는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비평은 독서 이후에 그 다음에 하게 되고 사실은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작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독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작가가 쓴 시지프 신화가 생각이 났는데요. 떨어져 내릴 줄 알면서도 무거운 바위를 저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그 시지프를 통해서 가끔 문득 또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을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. 일상이라는 것이 항상 알 수 없음과 느닷없음이 끼어드는 것이 그 다반사인데요.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.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